자, 연구 주제 선정하는 노하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최근 핫 트렌드를 잘 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우리 연구실도 지금 에듀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뭐 AI라든가 뭐 또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 뭐 디지털 교과서 뭐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있죠. 정책이나 법률이 바뀌고 교육 과정이 바뀌고 뭐 또 고교학점제라든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올 때 빨리 쓰는 놈이 임자입니다. 이런 놈은 빨리 쓰는 사람이 먼저 쓰는 거예요. 예. 예. 조금 늦으면 이미 남들이 다 연구를 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최근 트렌드는 놓치면 내가 이 관심이 있다, 내가 이 업무다, 그럼 빨리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 나중에는 뒷북 쳐요. 예. 뒷북 치면 이미 남들이 다 한 얘기 또 합니다. 그래서 아까 31번째, 32번째, 33번째 연구가 되는 거예요. 신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너무 오래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제때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뒷북 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학술대회를 다녀보셔야 돼요. 한국 특수교육학회나 교육학회 같은 데를 꼭 다녀보시고, 교육학회나 이런 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 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학 분야에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많이 연구하는 주제에다가 특수자 붙이면 가장 최근 연구 주제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학 쪽에서 뭐뭐뭐를 연구하고 있어, 거기다가 특수만 붙여. 그런 노하우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최근의 교육적 흐름이고 트렌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런데 일반 교육에서 하는 거를 특수교육이라고 적용 못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 관점에서 다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히려면 교육학 전반적인 연구 제목만 보셔도 돼요. 제목이나 이런 것만 보셔도 되고, 특수교육학회도 1년에 2번 열리니까 다니시고, 만약에 지적장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적장애학회, 교과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교과교육학회, AAC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AAC학회, 이런 데를 가보셔야죠. 못 가면 거기에서 나온 학술지, 그다음에 회원가입해서 홈페이지에 학술대회 자료집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세요. 최근 몇 년간 걸 막 봐보세요. 그러면 그 주 제목들 보다가 나도 이거 관심 있는데 이렇게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천정을 아무리 봐도 안 떠오르는데 그런 논문 제목이나 자료들을 막 보다 보면 아이디어라는 게 떠올라요. 이거 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데 재밌겠는데? 이러면 주제라는 게 조금씩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 워크숍이 있죠. 요즘 뭐 교육인력학회나 뭐 여러 대학 연구소나 이런 데서 질적 연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 워크숍들을 해요. 돈을 내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돼요. 저도 그런 워크숍이 여러 번 다녀요. 전 안 다녀도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다닐까요? 여러분한테 창피 안 당하려고. 저도 가서 공부를 해야, 저도 이 연구 방법에서 뭘 중요시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대답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갑니다. 약발 떨어졌다 싶으면 충전하러 저도 이제 워크숍 같은 데 가서 듣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듣다 보면 이 연구 방법이 저런 연구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저걸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연구 방법 워크숍 가면은 막 연구 주제가 막 하루에 막 10대 개씩 막 떠오릅니다. 못해서 그렇지. 주제는 일단 떠올라요. 그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내게 이제 건져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문헌고찰이 되게 중요해요. 천정은 아무리 봐도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문헌을 많이 보면 볼수록 주제가 떠오릅니다. 보는 방법이 있어요. 관심 주제에 관한 리뷰 연구부터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AAC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AAC에 관련된 리뷰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읽을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 논문 읽기 전에 논문 앞에 두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다 한 다음에 읽으셔야 돼요. 왜? 그분이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의 국내, 국외 모든 논문을 다 찾아서 다 경향과 동향을 파악해서 이 분야는 이런 연구를 많이 했고 앞으로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저런 연구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다 정리를 해놨잖아.
얼마나 고마워.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해봐, 혼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쫙 해준 거죠. 5년 전 것까지 이분이 다 해놨어. 그러면 나는 그 뒤로 5년 것만 봐도 되잖아. 야, 나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돈을 아껴주신 분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논문 뒷부분에 가면, 논의나 재원 부분에 가면, 제가 지금 여기다 표현했는데, 결론 및 재원부에 가면 후속 연구를 위한 재원을 해놨어요. 내 연구, 이거는 동양 연구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연구물에 가면 내가 이런 걸 연구했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다 충분히 내가 파악을 못했어. 이거 좀 아쉬워. 그래서 앞으로 후속 연구자는 이런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다 써. 그것만. 논문 보는 것마다 후속 연구 재현해 있는 것만 다 써보라고요. 10편 보면은 보통 재현을 2-3개 하거든요. 10편 보면은 20-30개가 나오는 거야. 그 중에 내가 딱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그 중에 하나 골라.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연구 주제가 찾아진다. 천정 보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보기 위해서는 국특원에서 매년 정책 연구들 나오니까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가서 정책 연구 보고서 올라온 걸 쭉 보면 거기에도 또 그런 제언들도 많고 뭘 해야 되나 많이 나와. 장애인 개발원이나 장애인 고용공단의 고용개발원 같은 데서도 매년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정책 요구를 막 해요. 그리고 거기는 주제 찾는 것뿐만 아니라 공짜로 주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써서 학술지 논문을 쓸 수도 있고 학위 논문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해요. 그거를 갖다 쓰는 거는 표절도 아니고 돈도 안 듭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쓸 수 있도록 풀어놨어요. 예.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내가 통계 자료를 얻는다든가 연구 자료를 얻는 득템 방법이 국가기관이 해놓은 연구 가져다 쓰기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논문을 찾았어.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뒤에 참고문헌이 달려있죠. 만약에 아까 내가 경도 지적장애인에게 적용한 AAC에 관한 리뷰 논문을 봤어. 그러면 이 사람이 리뷰한 논문 목록이 참고문헌에 있겠죠. 그 중에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거 이게 되게 맞는 정말 비슷한 논문 같아. 그럼 그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참고문헌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찾아가다 보면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논문을 따라하기 좋은, 보고 배우기 좋은 논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보시고요. 또 그 주제를 많이 연구한 연구자가 있을 거예요. 자기결정, 마이클 웨마이어. 웨마이어를 키워드로 넣으면 그 사람 연구물이 막 나와. 그냥 구글링 잘하면 막 엄청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학자를 따라가거나 주제를 따라가거나 참고문을 따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막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요즘 특히 서칭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찾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감당이 안 돼.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다 보냐. 언제 분석하냐. 막 미칠 정도로 많아. 그럼 막 자다가도 미치겠어. 막 이거 언제 하지? 막 이렇게. 그게 자기 연구와 사랑에 빠진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헤어지고 나면 자기 전에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생각나잖아요. 집에 잘 도착했는지. 그러다가 어쩔 때는 막 전화하다가 서로 잠들잖아요. 막 전화하다가 자고 있고 그러잖아요. 논문 쓰는 것도 그와 같아요. 막 고민하고 막 하다가 잠들잖아. 자다가 막 침 찔찔 누르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듯이 연구를 하시라, 그러면. 네 번째, 지도교수 관심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정 없으면 지도교수님이 뭐에 관심이 많은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찾기 어려워요. 너무 관심이 잡다해. 관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제가 주기보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를 찾아드리는 거를 조금 더 잘하는 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그에 맞게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아까 그 친구처럼 주제 하나 주세요. 이렇게만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그 친구 귀여운 친구예요. 잘 지냅니다. 저랑. 인간적으로 나쁜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에 선행연구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 아마 120, 30편은 될 거예요.
제 이름 치면 논문이 164개가 나와요. 2월 말 현재. 그중에 연구실 논문이 120, 30개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지도원생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보면 제가 영역별로 묶어놨거든요. 직업, 고등교육, 평생교육, 뭐 교과교육, 실행연구 뭐 이런 식으로 지적장애 자폐, 뭐 가족, 부모 뭐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 연구실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했나 그걸 보시면 조금 또 나도 이거 관심 있었는데 이러면서 한 번 더 볼만한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빨간색이 아까부터 자꾸 눈에 들어오죠? 잠재적 교육과정도 코스웍의 일환이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공식적 교육과정만 교육과정이 아니다. 오늘도 잠재적 교육과정을 하려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때 주제가 많이 나와요. 이때 이게 맥주 한잔 하다 보면 막 주제가 막 특히 여러분의 지도교수는 맥주를 한잔 하면 막 주제가 막 폭발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원리를 이제 관계적 반응 공동체라고 하죠. 연구 주제를 내고 서로 토론해주고 진행되는 연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같이 이렇게 동료 연구자들 또 선배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 여기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면 답이 잘 안 나오고요. 발표할 때 오늘 처음 발표하신 분들은 안 적었는데 맨 마지막에다가 자신의 고민점을 써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여기다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답을 찾아가는 길이라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관계적 반응 공동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자료로 넣어놨는데 깔때기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서론 쓰기 방법론 한번 말씀드릴 때도 깔때기가 나올 텐데 문헌고찰을 할 때도 이렇게 깔때기 방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브로드하게 관련 논문을 찾고 비슷한 주제의 문헌들을 찾고 가장 흡사한 유사한 논문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다 보면 방법론도 정해지고 내 연구가 어떤 흐름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윤곽이 떠오르고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문헌고찰을 해나가는 진행 순서입니다. 자, 이런 연구는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 뻔 연구하지 마라. 뻔 연구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미술 그림을 못 그리는 한테 그림을 가르치면 그림을 배워요, 못 배워요? 배우고 있죠. 제가 세상에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쳤더니 그림을 그리네요. 이야! 본인은 신기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연구를 뻔 연구라고 해요.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연구. 안 해봐도 알아. 당연히 그걸 하면 좋겠지. 그러면 교육하는데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야 연구지. 그러면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연구라는 것은 기존에 이런 A라는 방식으로 가르쳤는데 B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쳐 보니 A보다 훨씬 테크닉이 좋아지더라 라면 연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교수법을 새롭게 개발했거나 수정을 했거나 뭐 이렇게 했다든가 하면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남들 늘 하고 평소에 늘 하는 거 그냥 했는데 좋아졌어요. 당연히 좋아지죠. 그만 좋아집니까? 그래서 뻔 연구는요, 남들이 이미 할 만큼 한 연구예요. 제목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싶으면 이미 다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31번, 32번, 33번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해보나 마나 한 연구. 당연히 그걸 하면 좋겠지. 그걸 뭐 연구라고 굳이. 예. 그런 것들이 뻔 연구입니다. 뻔 연구는 여기서 걸러져요. 여러분들 와서 이거 하고 싶은데요. 뻔 연구 아닌가? 여기서 다 걸러지니까 여러분들은 그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막 던지세요. 나 이 연구 하고 싶은데요. 이 연구 하고 싶은데요. 막 던지다 보면 걸러 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지식 뽐내기. 내 생각, 내 예단, 내 결론을 이 논문을 통해서 내가 막 강력하게 내가 주장하겠다. 옆에 써 있죠? 그러고 싶으면 그냥 책을 쓰세요. 책을 써서 출판해서 널리 보급하시고 이렇게 광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똑똑하고 내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걸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연구가 아니라 그냥 연구의 출발점인 거예요. 예. 연구의 출발, 기본이지. 가끔 내가 쓰다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오시면 다 잡아드리고요. 지도 교수가 일단 매우 쳐드립니다. 거품 빼라고, 목에 힘 빼라고 막 쳐드려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힘이 빠지면 이제 좀 이렇게 다 정리해서 내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연구라기보다 업무인 것. 요즘 보니까 이런 주제 가져오신 분들이 많아요. 몇 번 이런 코멘트 들으신 분들이 있죠? 저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네 일이지. 아니, 그 연구, 네 일했다는 거 아니야. 업무 보고서네, 업무 보고서. 현장 업무 보고서. 아니면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학사가 하면 되잖아.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연구인가? 그러니까 일인지 연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연구가 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적으로 뭔가를 했다를 정리한 것은 그냥 기록이죠. 근데 그 기록이 아니라 연구는 뭔가를 설정하고 찾아서 또 적용해보고 변화시켜보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어떻고 이게 우리가 공유했을 때 향후에 어떤 더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진짜 연구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던지시면 되고요. 논문은 한풀이가 아니다. 살풀이 하지 마라. 논문으로 살풀이 해보신 분들 많죠? 가끔 질적 연구 하다가 이제 살풀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다 쳐드립니다. 살풀이 아니냐? 이렇게 쳐드려요. 그래서 말을 살짝 바꾸면 살풀이와 성찰을 잘하면 정말 좋은 논문이 돼요. 내가 지금 살을 푸는 거냐 성찰하는 거냐 한 끗 차이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소봉대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요. 계몽주의 계몽주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로 써놨죠. 진심으로 내가 알고 싶고 해보고 싶고 또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주제를 해야 가슴이 뜁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논문이 끝나는 순간까지 제본돼서 나오는 순간까지 기쁘고 보람차고 막 사랑스럽고 도저히 냄비받침대로는 못 쓰겠다. 이 나의 역작을 어찌 냄비받침대로 쓴단 말이야. 혹은 남편이 건드려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컵라면 뚜껑을 쓸 수 있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면.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자꾸 길어지네요.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연구란 무엇인가? 왜 하냐? 무엇 때문에 하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그림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엮여 있어요. 다 이퀄이 아니고요. 방향성도 서로 좀 있고 상관관계도 있고 그래요. 상호작용도 하고. 왜 하지? 요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또 논문을 쓰려고 해. 내가 왜 하지? 이거 해서 뭐해? 어디다 쓸 건데?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해서. 요거에 대한 답이 나오면 자기 주제가 됩니다. 해야 할 연구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연구가 있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연구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 때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요. 해야만 하는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위 논문이라 해야만 하는 쪽이 상당히 졸업을 하려면 해야만 해. 해야만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한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해야만 하지만 하고 싶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자의 길로 세상을 바꿔 현장 변혁가로 세상을 바꿔 이런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요. 학자도 세상 바꿉니다. 현장 변혁가도 세상 바꿀 수 있고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연구가 내 것이 되려면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주제가 도출되고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모든 연구는 특히 특수교육 쪽에 우리 쪽의 연구는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한 인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랑의 길이었으면 좋겠고 자기 삶의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써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어떻게든 막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현장에 답이 있다. 대부분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 답이 있고요. 좋은 말이라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식을 추구할 때는 매일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그런데 지혜를 추구할 때는 매일 무언가를 덜어낸다. 버린다고 합니다. 어느 작가가 하신 말씀이죠. 버릴 땐 버리고 벼릴 땐 벼려라. 벼리는 거 알죠? 막 칼 가는 거예요. 예. 지식은 말하려 하고 지혜는 들으려 한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던져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가끔 이런 연구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못하는 연구들, 주제들이에요. 혹시 이 중에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셔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아마 다른 주제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재밌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애사 중에 이제 저는 계획 중에 아직 여전히 계획 중입니다만 만인보를 쓰고 싶다. 예를 들면 직업재활시설 권땡땡 국장의 인생 이야기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근무하는 조직의 환경, 역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살아가는 발달장애인들 이야기, 거기에서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생애사를 통해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막 부모님들 중에 막 활동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막 단식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또 생애사. 그런 분들은 왜 투사가 되었는가? 왜 나는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얘기들도 모아보면 참 우리나라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 역사, 부모들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발달장애 당사자들, 학생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 가족, 교사, 종사자, 관리자, 활동가, 여러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언론인, 법조인, 장애인 관련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 법조인, 심지어 법무부 쪽에도 많아요. 교정당국에서 요새 소년원에서 특수교사를 뽑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이야기. 교육부가 아니라. 거기 이제 죄를 지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이 와 있어요. 거기서 특수교육을 해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특수교사 노조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연구회, 전학공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기관 단체들에 대한 연구들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실행 연구 많이 하는데 되게 이제 교사 수업 전문성에 관해서 몇 달 정도 이렇게 적용하는 이렇게 짧은 연구가 많은데 학교 전체 차원이나 지역 차원 혹은 막 5년, 10년 해보는 실행연구 이런 규모가 큰 실행연구 같은 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모델이 될 만한 공동체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기술지나 자문화기술지나 내러티브나 이런 연구들 해보면 좋겠다. 또 비판이론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갈등, 또 뭐 정책, 문화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연구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처음 발표하신 분들 주제와도 맞는 측면이 있는데 특수교육의 역사하고 철학에 관한 연구가 특수교육계에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주제를 찾을 때 맨 사람들이 하는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안 된 분야, 안 하는 분야. 조선시대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책 있어요.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조선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가 엄청 좋아요. 집안에 장애인이 한 명 있잖아요. 옛날에는 군역이라고 해서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징병을 했거든요. 나이 든 사람은 다 전쟁에 다 데리고 왔어요.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군역을 면제해줬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쌀과 이런 걸 갖다 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제도가 되게 잘 돼 있었고 과거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인재 등용하지 않기보다는 등용된 귀족이라든가 재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에 대한 거라든가 철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양 철학이나 우리나라 철학, 동학사상, 아까 뭐 대승기실론 여러 가지 이기이원론 이런 데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나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 되게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연구원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 좀 연구하면 좋겠다.
그리고 생태학적 체계에 관한 연구들, 세상을 모델화해서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연구들,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던진 논문 주제들은 학위 논문에서 하려면 저런 주제이되 되게 좁게, 작게, 짧게 하면 가능해요. 이제 박사 학위라든가 혹은 박사 받은 이후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좀 더 펼쳐주면 좋을 텐데, 관련된 주제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작은 규모에서라도 이런 연구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그 자체가 내 삶이 되는 연구가 가장 좋은 연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연구와 여행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행은 첫째, 낯선 세계, 궁금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저기 저 나라 너무 궁금해 보고, 저기 너무 궁금해해서 살펴보러 가는 거죠. 두 번째 여행의 목적은 가는 도중 혹은 가서 혹은 오는 도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많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행의 세 번째 목적은 돌아오기 위해 가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여행일까요? 돌아오지 않는 건 여행이 아니에요. 이민이거나 뭐 이렇게 실종, 이런 거죠. 여행이 아니죠. 돌아오지 않으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세 번째 목적은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연구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알고 싶고 궁금한 세계를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잘 살펴보는 게 연구의 출발이고요. 두 번째가 그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법,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연구자가 선 자리, 그 연구자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죠. 연구에서 밝혀내고 알아낸 것들을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실종. 연구자의 실종이죠. 혼자 연구하고 사라져 버렸어.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떠나기 전과 다녀온 후에 달라야죠. 사람이 여행 가기 전과, 그죠? 연구 설계할 때와 연구를 다 끝나고 학위도 받고 한 뒤에 달라져야죠. 사람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러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성장할 것인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연구가 우리와 우리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던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연구 주제를 잡는데 조금 더 열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길어졌는데 지난번에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안 읽어본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놨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콩나물에 물 주듯 꾸준히 책과 논문을 읽으시라. 그 다음에 뜨거울 땐 뜨거워야 된다. 힘들어야 근육이 길러집니다. 뜨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뜨거울 때 제대로 좀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